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시황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향성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코어 PC와 헤드라인 PC 모두 다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이전 달보다는 약간은 상승률이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C 발표 이후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이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이 2월 물가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긍정적인 수치의 대부분만큼 낮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어제 70K를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70K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25% 이상 나오면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70%를 넘기면서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달과 2월 달 대비했을 때 3월 달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세를 예고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최근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순유출이 크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순유입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순유출의 가장 주범이 GBT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GBTC 물량이 지금 33만 개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 블랙락의 물량은 지금 25만 개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조만간에 블랙락의 물량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능가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의 유입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지금 양수로 전환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19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 19일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역대 최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4월 반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량의 긴축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네, 2020년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 선이었는데 공급량은 달러 기준으로 약 900만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거의 10분의 1 정도가 감소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인데 약 3만 2천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훨씬 더 긴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4차 비트코인 반감기에 주요 어떤 강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유입량들은 과거 대비로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 긴축과 수요 폭증에 따라서 가격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또 시그널들을 제시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크립토 포테이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올해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사용자 혹은 보유자 수가 1997년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오히려 더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1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집단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고래, 돌고래, 상어 이런 식으로 또 자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을 뭐 상어라고 부릅니다. 이 집단도 고래에는 포함되는 집단이죠. 그런데 지금 이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집단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2년 이후로 뭐 가장 많은 정도의 물량들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에 26.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래들의 자산 움직임도 순유입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중요한 집단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또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은 속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할 만한 어떤 기반들은 계속해서 갖추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2위까지도 가능하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꺾었을 때 이제 남는 것은 금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사들은 오히려 다른 자산들의 시총은 비트코인이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을 언제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분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2분기에 승인이 됐을 때는 또 가격의 변동성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현금과 현물 상환 모두를 다 허용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국가별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채택들을 집계를 해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홍콩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70K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횡보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72K에 뚜렷하게 있던 매도벽이 조금 더 아래까지도 형성이 되어서 가격 바로 윗단으로도 지금 이 구간부터 매도벽이 형성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여전히 두텁게 형성되지 않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낸스 고래들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지금 일시적으로 관망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다 물량을 지금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모든 주문 거래량이 약간은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행 시장 기준으로는 지금 일시적으로 69.8K에 머물고 있고 지금 70K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70K를 다시 회복을 해서 73K 이상을 상회를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22평선이 있는 67K와 52평선이 있는 60K를 잘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SI는 약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앞서 고래들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인 것이고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어떤 뚜렷한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URPT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었던 구간이 지금 현재 가격대 바로 상단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에 또 갔었다가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매도벽도 가장 뚜렷하게 지금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얕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상승할 동력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하향이 달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조정들이 가능을 하고 그 구간이 바로 22MA가 위치하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지표가 있는데요. 1개월에서 3개월 단위에 가장 공격적인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자, 이 집단들이 지금 매도세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를 종료하고 19만 7천 개 가까운 BTC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개월에서 3개월 단위의 어떤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는 이 단기 보유자 물량들도 최근에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깊은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